KTN 오늘의 주인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취재하는 세계 언론인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언론인은 최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간 기업들에 대해 이를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음악인들과 한인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음악회 현장을 KTN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세금 환급 내용을 포함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주째 접어들면서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취재하는 세계 언론인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언론인은 최소 5명입니다. 김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해외 언론인이 처음으로 사망한 건 지난 13일입니다. 전직 뉴욕타임스 기자였던 브렌트 루노 씨는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폭스뉴스의 영상 기자인 피에르 자커주스키도 취재 중 폭격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언론인이 사망한 것을 두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숨진 모든 이들을 애도한다면서도 사망한 언론인 르노가 뉴욕타임즈 기자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사망한 지역인 이르핀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취재하다가 사망한 언론인은 최소 5명입니다. 부상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크리스토퍼 둘로아르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언론인들의 취재를 막기 위해 최소 5개의 도시에 방송사에 폭탄을 터뜨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비판 언론도 탄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독립 언론들이 폐간되고 있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언론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간 기업들에게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진전된 첩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로부터 막대한 경제 제재를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을 공개하며 경각심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억제, 저지하며 필요한 경우 대응하기 위해 계속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경계와 긴급성이 내일의 공격을 막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엇보다도 민간인들이 받는 고통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악인들과 한인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 현장을 KTN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9일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이 한인문화회관 현판을 비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돕기 구호기금 모금에 동참하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용기 회장은 이번 음악회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눈물과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부상자들 또 어린애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동포들의 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의 슬픈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조그만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박평강의 지휘로 애틀랜타 심포니아가 연주를 맡았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홍승희, 소프라노 민복희, 바리톤 임성규 등의 성악가들도 각각 가곡과 성가곡 등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다 함께 손에 손잡고를 열창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돕기 기금 마련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며 모금된 기금은 한인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세금 환급 내용을 포함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의 납세자들에게는 개인의 경우 $250, 부부는 $500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올해 초 제안했던 주 소득세 환급 내용이 포함된 중간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30억 지출이 추가된 총 $202. 이번 중기 예산안은 지난 1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주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겁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2020년과 2021년 세금 보고를 완료한 조지아인들에게 일부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단일 신고를 한 미혼자는 $250, 결혼한 공동신고자는 $5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환급액은 6주에서 8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금 환급 경로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연방국세청 IRS 세금 환급 경로와 동일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는 2021년 회계연도에서 흑자를 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제안한 주 소득세 환급을 위한 $16억 포함된 중기 예산안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기 예산안은 교육기관과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 등에 사용됩니다. 조지아주는 이번 중기 예산안에 세금 환급뿐만 아니라 주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교육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임금 인상 내용이 포함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ACS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인구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인 인구는 미 전역에서 7번째로 전년도인 2019년보다 3.6% 정도 늘어났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한인 인구는 혼혈 포함 7만 1,877명, 혼혈을 제외한 조지아주 한인 인구는 5만 8,334명으로 추정됐습니다. 귀네 카운티의 경우는 거주하는 한인은 2만 5,8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동남부 6개주 인구는 18만 8,261명으로 2019년 17만 8,910명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IC은행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미주 한인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총자산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IC은행이 2021년 전국 은행평가에서 동급 자산 규모의 은행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1년으로 보면은 일단 한국은행 중에서는 1년 통틀어서 보면 이제 인컴만 가지고 보면은 아무래도 매출가 좀 제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전국에 있는 한국은행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한 게 이제 프로미스원이에요. 조지아은행이 1, 2, 3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4, 4분기만 놓고 보면 쿼터를 보면 저희가 한국기관은행, 미국 전체 한국기관은행에서 넷인컴으로 인컴와이즈 수익률로 보면 저희가 1등을 했어요. 제1IC은행이 미국 전역의 자산 5억에서 10억 달러 C코퍼레이션 은행 545개 가운데 1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동안 수익률 기준 자산 규모의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의 은행 그룹 중
2.97%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1IC은행의 신동원 부행장은 1위와 2위를 차지한 뉴욕 퀸텍은행과 테네시 아펙스은행이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지 않은 인터넷 뱅킹이라고 소개하며 기존 은행 중에서는 최고 수익률을 올린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1IC은행의 김동욱 행장은 이 같은 결과 배경에 대해 경험 많고 유능한 직원들과 경영진 그리고 이사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러시아의 일선 학교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새 전선이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크라프초프 러시아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러시아 전역에서 5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평화의 수호자라 불리는 수업을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수호자 수업은 온라인으로 방송되거나 필수 수업으로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제작 수업 자료입니다. 해당 수업은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며 러시아의 일부 국가로 불리는 작은 땅이라고 가르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교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애국심을 강요하는 푸틴 대통령의 또 다른 전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21일부터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와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격리 면제 대상은 오는 21일부터 한국 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한국 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와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 내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입니다. 영국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물체나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투명 방패를 개발했습니다. 투명 방패는 공상과학 속 투명 망토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개발됐으며 방패 뒤에 몸을 숨기면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 렌즈를 활용해 빛을 반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아직 잘 구부러지는 재료로 만들지 못했으며 복잡한 배경 앞에서 완벽히 동화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전염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는 미국 내 확진자의 25%, 조지아주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 확진자의 1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사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2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142만 173명, 누적 사망자는 99만 8,108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7,02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90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2만 2,993명, 누적 사망자는 3만 7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3,383명, 누적 사망자는 2,020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640명, 누적 사망자는 1,71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